발생과 이연을 어제 했는데 수익 쪽만 일단 해봤어요. 수익 후불은 발생이고 선불은 이연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후불 같은 경우는 그 돈을 나중에 주고 받기 때문에 그 끝에서 결정이 되고 결과가 하나입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선불 같은 경우는 그 돈을 주고 받을 때 회계 처리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정하는데 선택권이 있었죠. 정상적으로 하면 어제는 부채로 했었는데 이제 반대로 보면 자산 쪽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채와 자산 뭐 비교를 해보면 일단 어제는 돈을 받은 쪽으로 했었는데 돈을 받았다 하면 부채로 시작을 해서 수익으로 돈은 구조였고요. 이건 돈을 받았을 때. 그 다음에 돈을 줄 때 돈을 주면 그 반대쪽이 자산의 증가로 시작을 해서 비용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구조인데 그래서 이게 상황이 정반대인데 그 키워드를 했었잖아요. 자산 부채를 같게 보면은 자산이 미사용이고 비용이 사용 이렇게 하고 이제 부채도 미사용으로 하고 수익을 사용으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했다고 했을 때 근데 둘 다 미사용 사용 이렇게 키워드를 하는데 이제 주체가 달라요. 이때 자산 비용 쪽은 주체가 나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주체가 나. 그 다음에 이쪽 부채 수익 쪽은 주체가 너라고 하면 돼요. 네, 이렇게 써놓고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어제 그 돈 받았을 때 생각을 해보면 얘는 월세를 1년치를 다 받았잖아요. 월세 1년치. 그러면 이때 계약을 처음에 하고 돈을 받았을 때는 상대방이 건물을 하나도 안 뒀잖아요. 미사용이죠. 그러니까 부채예요. 근데 사용한 만큼 부채가 사라지면서 수익이 됐죠. 이런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주체가 너. 근데 이거를 바로 반대로 바꿔보면은 그 자동차 보험료로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1년치 보험료를 미리 납부를 하면 그게 자산이에요. 이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거니까.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만큼 사고가 나든 안 나든 사라지죠. 그래서 비용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내가 쓴 거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개념은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비용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비용은 이제 135번이 비용인데 135번부터가 비용인데 135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2020년 4월 1일에 2년 후에 이자 연 6%와 원금을 일시 상환하는 조건인데 이거는 일단 이해를 못할 확률이 좀 높아요. 사이클이 2년입니다. 2년 후에 그러니까 이게 사이클이 1년이든 2년이든 마지막에 돈을 갚는 거예요. 원금은. 근데 2년 후에 이자를 일시 상환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자는 1년마다 주고받아요. 그러니까 얘는 특이한 케이스인 거지. 얘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은 여기서는 20년이랑 21년 4월 1일 2년 뒤니까 한 개 더 나오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135번은 앞에 풀었던 131번이랑 정확히 반대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날짜도 똑같아요. 근데 131번은 연
1회라고 돼 있잖아요. 이자 지급일이. 이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135번은 연 6%인데 2년 뒤에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이자가 12%예요. 연 6%잖아요. 2년 뒤에 일시상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일단. 근데 2년 뒤에 6%를 주고 있다. 이러면 당연히 틀렸죠. 그래서 얘는 언제 인식을 하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져 버려. 그러니까 131번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클이 두 번 돌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첫 번째 연도의 기말이든 두 번째 연도의 기말이든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135번은 계속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면 결산을 지금 두 번 하는 거잖아요. 결산 1번, 결산 2번. 이렇게 했을 때 답이 어떻게 달라지나 한번 볼게요. 일단 연 6%라는 걸 알아야 돼요. 1년에 6%씩 쌓인다. 그럼 우리는 이자를 1200을 줘야 되나? 원금이 1억이니까 1200 줘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결산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몇 개월이 지났냐면 9개월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결산, 그러니까 2020년도의 결산이면 답이 9개월치만 잡히고요. 그 다음에 결산 2번, 2021년 12월 31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얘는 12개월치가 답입니다. 계속 쌓이잖아요, 이자가. 중간에 이자를 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쌓인다고, 누적으로. 그리고 마지막 2022년은 3개월치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걸 생각을 해봤을 때 이렇게 하면 총 24개월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출제자라면 결산 1번을 내겠나 결산 2번을 내겠나 생각해보면 되는데 사실 뭘 내도 오답률은 높아요. 오히려 결산 2번이 더 오답률이 높을 수도 있어요. 상황을 이해를 못했다면. 근데 취지가 결산 1번이잖아요 사실. 이걸 냈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연도를 써놓은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인 것 같은데. 네, 그럼 해석을 해볼게요. 원래 제가 연도를 딱히 쓰진 않는데 135번은 2020년 4월 1일이잖아요. 근데 단기분 이자 비용이라 했으니까 2020년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9개월치를 인식을 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거 금액을 한번 구해보면은 원금이 1억인데 이자율이 6%잖아요. 근데 6%는 1년치죠. 근데 이 중에 9개월밖에 지금 안 지났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걸 12분의 9를 해야 된다 이 말이지. 4분의 3. 그러니까 4.5%니까 450만 원이에요. 금액은 그래요. 그러면 얘는 3개를 다 써볼까요? 날짜 빼고 분계만 3개를 적어볼게요. 이자 비용 450만 원. 이자 비용 450이요. 일단 이자를 주기로 했으니까 이자 비용 450은 똑같고요. 그럼 이 450을 뭘로 쓸 거냐라고 하면 줘야 되는데 안 줬죠. 근데 지금 줄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지금 줘야 되는데 안 준 거면 미지급금일 텐데 지금 줄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주면 한 450 줘야 되네. 이건 미지급 비용이죠. 미지급 비용을 쌓아놓습니다. 이게 첫 번째 공개겠죠. 20년 12월 31일. 첫 번째 회계처리고 그 다음에 2021년 12월 31일 이렇게 하면
얘는 중간에 뭐 정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자가 그냥 계속 쌓이기만 하는 거예요. 얘는 600만 원이 쌓이겠죠. 1년이 풀로 쌓이니까. 마지막 3개월치는 12분의 3이니까 4분의 1이죠. 150만 원. 이렇게 150만 원을 인식하는 건 맞는데, 근데 실제로는 120만 원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변에는 120을 줄 겁니다. 보통 요금으로 줬다 치면 얘는 호흡이 좀 긴 문제예요. 2년이 한 사이클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몇 년도 결산이냐에 따라 답이 달라진다. 이것도 뭐 포인트가 되겠고요. 근데 항상 이런 문제는 그 결산 기준으로 문제를 내기 때문에 마지막 거는 내진 않아요. 12월 31일 것만 내요. 근데 그 전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되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다 쓰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135번은 131번이랑 비교를 하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둘이 방향이 반대인 것도 그렇고 1년 사이클인 거랑 2년 사이클인 거랑 답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비교를 하시면 좋고요. 135번이 좀 더 어려운 문제는 맞죠. 그 다음에 136번은 단기 차입금에 대한 미지급이자 15만 원을 계산한다. 요게 어제 풀었던 132번이랑 똑같은 문제거든요. 심지어 같은 회차에 냈어요. 그러니까 이거 거의 다 두 개 다 틀렸어요. 뭐 한 개만 맞췄을 확률이 없죠. 둘이 똑같은 스타일인데. 그럼 136번을 어떻게 푸냐 하면 얘는 단기 차입금에 대한 미지급이자. 그럼 얘는 이자 비용이란 걸 알 수 있죠. 차입금에 대한 이자니까.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이자 수익이잖아요. 그래서 이자 비용 15만 원, 그리고 얘는 지금 줄 필요는 당연히 없겠지. 그래서 미지급 비용 15만 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35번이랑 136번이 또 똑같은 문제예요. 네, 그럼 수구를 먼저 해봤습니다. 이번에 135랑 136은 그 비용의 발생, 비용 후불이에요. 그리고 136번도 뭐 정확한 설명은 없지만 뉘앙스가 경과분을 계산하다 이렇게 돼 있는 게 맞거든요. 경과분을 인식했다. 이 정도로 좀 문제가 성의가 없긴 한데. 다음 이제 선부를 할 차례겠죠. 137이랑 138인데 이 두 개는 둘 다 선불입니다. 비용의 선불. 그럼 아까 제가 처음에 그 써드린 것처럼
비용의 선불은 자산과 비용으로 선택권이 되는 거예요. 수익은 부채랑 수익이고 비용은 자산과 비용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137부터 한번 보면은 얘도 똑같아요. 둘 다 보험료거든요. 보험료라는 특성상 당연히 먼저 내야 되죠. 보험료는 사고 나고 내면 안 되니까. 그럼 137번에 자산으로 회계 처리했다. 그러니까 1년분을 현금으로 납부하면서 이게 선불을 뜻하고 여기서 자산으로 회계 처리했다. 이게 선급 비용을 나타내는 겁니다. 선급 비용. 네, 여기서 자산은 선급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138번 얘도 뭐 보험료인데 여기서는 비용으로 회계 처리된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자산과 비용이 대비가 되겠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12월 31일이 껴있는 이런 1년 사이클 상황에서 자산 부채로 했다라고 하면 부채는 어제 했던 선수 수익, 자산은 선급 비용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비용으로 했다, 수익으로 했다라고 하면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죠. 어떤 수익인지 어떤 비용인지가 다를 테니까. 그러면 지금 138번에 비용으로 회계 처리를 했다고 하면 이때는 그 보험료라는 비용을 쓰거든요. 보험료. 왜냐면 보험료니까. 그래서 이것도 137번은 한 문제 가지고 그 자산으로 시작했을 때랑 부채로 시작했을 때 비교를 해볼게요. 이번에는 칸을 반으로 쪼개서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137번으로) 해볼게요. 근데 원래는 그 137, 138처럼 어렵게 나오진 않는데 일부러 그 두 개 들어가 있는 걸로 했어요. 어려운 거 풀 줄 알면 쉬운 것도 풀 줄 아니까. 그럼 137번은 9월 1일로 시작을 합니다. 제조 180, 본사 60 두 개로 쪼개져 있으니까 계산을 이렇게 따로따로 해야 돼요. 근데 어차피 현금으로 납부를 했을 때는 240이 나가는 건 똑같아요. 그러면 왼쪽은 자산으로 시작했을 때로 해볼게요. 얘는 성급 비용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성급 비용은 자산이기 때문에 따로 뭐 구분을 하진 않아요. 얘는 자산으로 시작했을 때고요. 그리고 12월 31일이 오겠죠. 몇 개월이 지났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9월 1일부터 시작을 했으면 앞에가 8달이니까 4달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를 그 처음에는 240이 180이랑 60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용을 계산할 때가 왔으니까 180이랑 60으로 따로따로 또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럼 180만 원은 한 달에 15만 원인 꼴인 거죠.
그러면 이게 제조 부문이니까 500번 보험료 얘는 180만 원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서 4개월이니까 15만 원씩 곱하기 4 하면 60만 원이죠. 500번 보험료는 180만 원 곱하기 12분의 4 그래서 60만 원이고, 그 다음에 800번 보험료 얘는 60만 원이 12개월치니까 한 달에 5만 원 꼴이거든요. 5만 원 곱하기 4 해서 20만 원이에요. 일단 4개월 분이 지났기 때문에 아까 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산이랑 부채는 미사용이고 수익이랑 비용은 사용이거든요. 근데 4개월치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각각 4개월치를 비용 처리를 해줬어요. 그러면 이 금액을 합친 금액이 240만 원 중에 이게 그럼 1년분이라고 하면 얘는 또 토탈로 보면 한 달에 20만 원 꼴이잖아요. 그럼 4개월치 하면 결국 80이거든요. 합친 금액 80이랑 똑같죠. 환급 비용 80. 그래서 4개월치만 인식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2019년 8월 31일이 되겠네요. 나머지 8개월치 금액을 다 털어주면 됩니다. 500번 보험료는 120이고 800번 보험료는 나머지 40만 원 되겠죠. 나머지 성급 비용이 다 사라집니다. 요거는 자산으로 시작했을 텐데 어제 그 부채로 시작했을 때랑 똑같이 정상적인 루트이기 때문에 답이 쉬운 편이죠. 깔끔한 편이죠. 네, 이 똑같은 문제를 비용으로 시작하면 좀 복잡해질 것 같네요. 얘는 애초에 비용으로 시작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800번 보험료의 맥시멈인 180을 잡고 시작하고 그 다음에 800번도 마찬가지로 60만 원을 잡고 시작합니다. 얘는 12개월치 비용을 아예 잡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 4개월치는 비용으로 인식하는 게 맞거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아까 처음에 했던 2018년 12월 31일처럼 60만 원, 20만 원 비용을 인식해야 되는 게 결과물이거든요. 근데 애초에 180, 60을 잡고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60이랑 20은 남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120을 빼고 40을 빼는 거예요.
어제 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60, 20을 남기고 나머지를 다 빼는 겁니다. 그러면 비용으로 시작을 했다가 취소를 하는 개념이니까 비용인 줄 알았는데 비용이 아니다 해서 이건 약간 수익이랑 비슷하거든요. 쓴 줄 알았는데 안 썼다. 근데 이게 뭐냐 하면 내년 거다 이렇게 되니까 내년 거를 미리 냈다가 되는 거죠. 40. 아 40. 아니 40으로 남겨야 되니까 60 중에 40을 빼야 되니까 40을 빼고 그러면 성급 비용으로 다시 바꿔주는 겁니다. 160으로 얘는 비용으로 시작을 했다가 비용을 다시 빼고 이걸 성급 비용으로 다시 바꾸는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성급 비용으로 시작할 때는 사용한 만큼만 없애고 비용 처리하고 없애고 비용 처리하고 이런 느낌인데 얘는 잡았다가 취소했다가 다시 없애겠죠 나중에. 왜냐면 결국 또 8개월이 지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회계 처리는 똑같을 겁니다. 성급 비용 160 해주면 그러니까 이게 곡선인 거죠. 똑같을 거니까 160 잡았다가 160이 없어지잖아요. 얘랑 똑같죠. 그래서 성분은 이렇게 자산과 비용으로 비교를 해보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하면 전반적으로 4가지 상황을 다 보긴 했어요. 수익, 후불, 선불, 자산, 후불, 선불. 네, 후불은 답이 어차피 정해져 있고 선불은 선택권이 있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게 마무리 문제가 139번이거든요. 어, 139번 문제는 원재료 보관 창고의 화재와 도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화재 보험에 가입했다. 결국 또 보험료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보험료는 보험료 특성 자체가 선불이잖아요. 이건 뭐 당연히 1년분 먼저 낼 거고. 그래서 이걸 제가 그 자동차 살 때 있죠. 유형자산 취득할 때. 그래서 그 자동차 취득할 때 취득세랑 자동차세랑 그 자동차 보험료 이렇게 3개 비교해드렸었는데 취득세는 자동차의 취득 부대 비용이고 그다음에 자동차세는 비용 처리를 따로 했고요. 근데 자동차 보험료도 따로 말씀을 드리면서 취득 부대 비용이 아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성급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권리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취득 부대 비용이 절대 들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보험료 이제는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겠죠. 이 결산 쪽을 배웠으니까. 그리고 이 139번에서 또 봐야 될 건 뭐냐면 보험료는 전액 비용 계정으로 회계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당연한 말일까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사실 이건 정상적인 케이스가 아니죠. 보험료를 먼저 내면 선급 비용이 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보험료를 내면서 자산으로 할 수도 있고 비용으로 할 수도 있는데 자산이 정상이고 비용이 비정상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굳이 비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해라 이 말이 되겠네. 이 문제에서 그 케이스를 좀 따져보면 보험료를 납부를 하는데 자산 비용이 있어요. 일단 자산이 정상이고 계정 과목을 생각해보면 보험료를 1년치를 내면서 선급 비용으로 하는 게 정상이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자산으로 회계 처리한다 하면 답이 선급 비용이고, 근데 비용 계정으로 하라고 했으면 비용은 또 두 개로 나눠지거든요. 500, 800으로 또 나눠지는 거예요. 그럼 비용은 두 개를 어떻게 구분할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화재보험에 가입을 한 건데 뭘 보호하는지를 보면 되거든요. 지금 원재료 보관 창고를 보호하려고 하고 있죠. 원재료를 보관하고 있단 말이에요. 원재료를 보관하는 건 재료를 만드는 제품을 만드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재료 창고를 보호하는 건 500번 비용인 거지. 재료까지. 원재료를 지켜야 제품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재료 보관 창고에 대한 보험료는 500번인 거예요. 근데 비교해서 하나 써두시면 되겠죠. 원재료가 아니라 상품이나 제품일 수도 있죠. 상품이나 제품은 이미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더 이상. 그럼 걔는 관리 중인 거예요. 판매비와 관리비. 그래서 제품, 상품, 보관 창고라고 하면 800번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139번은 약간 번외편이긴 한데, 그래서 139번은 보시면 8월 11일로 돼버렸죠. 근데 사실 이게 좀 현실적이지 않나요? 공부를 뭐 날짜 맞춰서 내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월할로 계산하겠죠. 365분에 뭐 29 뭐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시험 문제는 좀 계산하기 편하게 12월, 그러니까 월할로 됐던 거고요. 139번은 앞에 그 내용을 좀 보충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랑 비교를 하시면 된다. 보험료는. 이렇게 하면 선불 후불은 끝이에요. 139번에서. 그러면 이 주제를 다루고 나서 이거랑 좀 비슷한 주제가 또 있거든요. 근데 그 다음 주제인데 그게 140번이랑 141번이에요. 140번이랑 141번도 똑같은 문제고요. 여기에서는 140번은 소모품 자산이 중요합니다. 자산. 140번에도 자산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141번은 비용이라는 말이 나오죠. 자산 비용.
뭐 똑같지 않나요? 방금 했던 거랑 성급 비용이랑 보험료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 140번이랑 141번은 키워드가 소모품입니다. 소모품. 소모성이 강한 물건을 소모품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 140번은 A4 용지라고 나왔는데 141번은 따로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141번도 A4 용지라고 뭐 봐도 상관은 없어요. 원지는 안 중요하고요. 그럼 140번부터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걸 일부러 그 뒤에 바로 배치를 해놓은 게 성급 비용 보험료랑 똑같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차이가 뭐냐면 보험료는 개월수로 그 비용 처리를 하잖아요. 근데 소모품 같은 경우는 개월수가 아니라 사용량을 베이스로 하는 거예요. 뭐 1월은 많이 쓰고 2월은 덜 썼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달마다 이렇게 N방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사용량만 보면 된다. 그러니까 조금 더 쉬운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앞에 걸 잘했다면 이건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거죠. 얘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소모품을 살 때 자산으로 시작을 할 거냐 비용으로 시작을 할 거냐 뭐 그런 문제거든요. 그럼 140번은 처음에 2만원짜리 첫 박스를 샀대요. 2천만원인데 자산으로 처리했다. 소모품 계정 과목으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얘는 4월 15일에 샀다고 했는데 사실 그 날짜는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기중 이렇게 하셔도 돼요. 현금 2천만원 주고 샀다고 가정해 볼게요. 일단 이 문제는 자산으로 시작했다는 문제인데 근데 실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소모성이 엄청 강한 물건들은 그냥 사면서 비용 처리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냥 어차피 쓸 거기 때문이에요. 근데 뭐 취향 차이죠. 그냥 자산으로 해놨다가 쓴 만큼 체크해서 없애겠다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요. 지금은 그런 케이스고요. 그리고 얘는 처음에 살 때 자산으로 해놨다는 소리는 12월 31일에 얼마가 남았는지 굳이 확인을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거를 사면서 1000박스를 샀는데 확신이 있어. 나 이거 무조건 다 쓴다. 12월 30일까지 다 쓴다라고 하면 얘는 그냥 사면서 비용 처리를 하는 게 맞아요. 어차피 자산으로 했다가 비용으로 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근데 얘는 확신이 없을 수도 있지. 그냥 뭐 다 못 쓸 수도 있겠다. 이 정도 느낌이고 그 다음에 기말에 가서 확인을 해본 거죠. 근데 보니까 역시 100박스가 남았더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그 소모품 2천만원이 1000박스잖아요. 그럼 이 중에 900박스가 사라졌다고 보는 게 맞겠죠. 900박스 그러면 계산하면 18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자산 중에 1800만원을 없앱니다. 소모품 1800이 없어진 거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자산으로 인식을 했으니까 1000박스로 인식을 했으니까 900박스가 사라졌으니 900박스를 빼고 100박스를 남기자죠. 그러니까 소모품이 200이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00을 뺀 겁니다. 그러면 자산이 줄었으니까 비용 처리를 해야겠죠. 이때 비용 처리하는 계정 과목이 소모품비거든요. 뭐 똑같아요. 소모품, 소모품비. 근데 얘는 또 비용이기 때문에 어디서 썼는지를 확인을 해줘야 되고 영업관리팀이니까 800번 합니다. 800번 소모품비
그러면 140번 문제는 자산으로 시작하는 경우인데 이게 특징이 뭐냐면 자산으로 시작할 때는 얼만큼 샀는지를 알려줘요. 얼만큼 샀는지를 알려줘야 돼. 그리고 나서 12월 31일은 둘 중에 하나를 또 알려줄 거예요. 얼마가 남았다거나 얼마를 썼다거나. 당연히 알려줘야겠죠. 그래서 지금 140번 문제는 처음에 2천만 원을 샀다 이거 알려주고 나서 1800을 썼다 또는 200이 남았다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141번을 볼게요. 141번은 기말 시점 영업부에서 보관 중인 소모품은 43만 원이다. 얘는 아까 그 위에 있는 문제랑 100박스임을 확인했다랑 같은 말이에요. 100박스 남은 거랑 43만 원 남은 거랑 똑같아요. 근데 얘는 샀을 때 금액 안 알려주죠.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냐? 풀 수 있으니까 안 알려준 겁니다. 뭐가 차이가 나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같은 문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은 문제로. 얘는 자산으로 시작을 한 거고요. 똑같은 금액인데 비용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기준 800번 소모품비로 시작을 했다고 합시다. 그럼 얘는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한 이유가 다 쓸 거라고 확신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뭐 이렇게 샀다고 하고요. 기말이 왔다고 할게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43만 원이 남은 상황이거든요. 이 말은 처음에 사자마자 다 쓸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럼 얘는 사자마자 다 없는 거예요, 그냥. 근데 12월 31일이 됐는데 43만 원이 남았다고 보고가 들어온 거죠.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43만 원이 생긴 겁니다. 살 때 없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얘는 소모품이 43만 원이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 43만 원이 어떻게 생겼냐? 사실 비용 처리했던 것 중에 43만 원은 사실이 아니었다. 쓴 게 아니더라. 이렇게 되겠죠. 비용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 실제로 43만 원은 안 썼으니까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소모품비 43만 원을 빼요. 지금은 그 같은 문제를 가지고 푼다고 가정해서 2,000으로 깔았는데 그럼 이때 금액을 안 알려줬다고 합시다. 안 알려줘도 문제 풀 수 있어요. 처음에 43만 원보다 많이 샀겠지. 그 정도만 알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를 산지 몰라도 돼. 그 중에 43만 원은 안 쓴 게 확실하다 이것만 알면 되니까. 그러니까 접근 방식이 얘는 취득했던 금액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필요가 없으니까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성급 비용이랑 보험료랑 좀 비슷하니까 같이 묶어서 보시면 되고요. 소모품 정리 이렇게 해봤고요. 이제 나머지는 별로 어려운 것들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거 다 보고 부가세로 얼른 넘어가겠습니다. 좀 쉬다가 할게요.